자, 지난 28일 김건희 선고, 그 선고했던 부장 판사 우인성 판사를 공처에 고발한 분이 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 전화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수고하십니다.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자, 우인성 판사의 판결. 여보세요? AI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우인성 판사 판결을 비판한 사람 많이 봤는데 공수처에 고발한 분은 이제 처음인데 왜 고발까지 하셨습니까? 네, 작년 3월 7일 날 지귀현 판사가 재판으로 윤석열을 구속 취소 대탈옥을 시켰고, 그것과 같은 연장으로, 그때도 제가 그 다음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 포기 이제 석방시켰는데 제가 바로 고발했거든요. 근데 그것과 같은 연장으로 엊그저께 우인성 판사가 역시 재판 행위로 이제 윤석열보다 더 높은 V0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죄. 이 판결은 지기현의 그 재판보다도 훨씬 더 불법이다. 그래서 이것을 응징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고발하게 됐습니다. 그 법률가시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 정도가 아니라 법을 어겼다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법을 어겼다는 겁니까? 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을 했는데요. 직권남용이라는 게 이제 판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남용이 가장 딱 부러지는 게 법을 어긴 경우인데, 첫째는 뉴스 보도가 됐지만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하. 본인이 이거는 방조에는 해당하는 것 같다.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는 인정이 된다. 해놓고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스스로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것도 다 무죄다. 나는 이거는 검토도 안 하겠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298조가 공소장 변경을 규정하는데요. 이 항이 이런 거를 예정해서 중대범죄자를 풀어주면 안 된다. 그래서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요청도 아니에요. 요구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했으므로 이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게 제일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죄가 있다는 걸 판사가 알게 되면 그렇죠. 소송 지휘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검사들이 공소장 변경하는 경우가 많죠. 다 하죠. 예, 한덕수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재판장이 이거 이진관 재판장이 이거 주요인물 중사로 방조가 맞습니다. 아니라 바꾸라고 해서 바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판결문에는 방조범은 맞는 것 같은데 그걸 기소를 안 했으니까 나는 그건 모르겠고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인성 판사가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 재판을 맡았다면 아무 말 안 하고 무죄 때렸겠죠. 그렇겠네요. 끔찍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많은 판사들에게 어떤 공유가 되고 있다면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재판도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렇네요. 끔찍한 게 저는 너무 명백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 공동전범에 대한 판례를 무시했다는 말은 뭡니까? 예, 그게 이제 김태원 대전 공검장이 이제 SNS에 올린 그분이 법리 상당히 밝으신 것 같아요. 짧은 문장인데 굉장히 함축적으로 뭐냐면 지난 70년간 대법원 판례에 확립되어 온 법리입니다. 지기현 판사가 지난 70년간 날짜 계산을 시간으로 갑자기 바꿔서 석방시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공동정범인 경우에 공동정범으로 이렇게 합류하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망 보는 사람은 그것만, 담 넘는 사람 그것만, 금고 따는 사람은 그것만, 또 도망 올 때 오토바이 대기하는 사람은 그것만. 그런데 이번에 판결의 논리는 김건희는 일부는 알았다. 그런데 그것만 알아도 전체가 어떤 분업 체제를 이루면 그거는 전부 정범이다. 공동정범이다 하는 게 기능적 행위지배론이라는 공동정범의 이제 법리예요. 거기에 딱 들어맞는 공동정범 구조인데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거는 일부만 알았기 때문에 공동정범 안 돼. 방조범은 될지 몰라. 그런데 당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범이라고 할 때 공범이 두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게 해도 두목은. 그런데 그렇죠. 이제 자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역할만 담당했다고 해도 공동정범이라고 이때까지 대법원의 확립돼 판례로 수십 년간 이어져 왔는데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재판 결과를 보면 주가 조작을 인식을 했다는 말을 하거든요. 판사가. 그렇죠. 인식을 하긴 했는데 다 알진 못하지 않았냐. 그렇죠.
그래서 공범은 아니다 이렇게 빼줬는데 이건 정면으로 위반된 것이다. 그렇죠. 그건 70년간에 형성된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리고 포괄일제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거.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지적하신 건데 예. 이번에 판결 낭독할 때 들어보면 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 번이 이제 그 주가 조작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앞부분에 있는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처벌 못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포괄일제 법리라는 것도 역시 70년간 너무 확실하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2년 동안에 일어난 수십 번의 그게 하나의 범죄로 딱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를 분해해가지고 이거는 별도로 공소시효 완성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공소시효가 살아있다. 이거는 너무너무 진짜 상특동자도 법을 조금만 공부하면 아는 건데 이것도 그냥 자기가 자의적으로 분리해가지고 앞부분은 공소시효 끝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주가 조작이라는 건 사실은 손 털고 나올 때까지 그렇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일어난 일련의 행위를 말하는 건데 그걸 처벌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앞쪽에 일어난 걸 뚝 떼가지고 이건 시효가 지났어. 이렇게 말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렇죠. 그거는 명백한 법률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70년간 대법원이 형성해온 사실상 법규를 명백히 고의적으로 위반한 겁니다. 판사가 이걸 모를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법왜곡죄를 지금 만든다 말이 있다가 요즘에 좀 조용하잖아요. 예. 그게 딱 이겁니다. 판사의 이런 고의적인 명백한 불법적인 판결을 처벌하기 위해서 독일 같은 나라가 시행하고 있고 매년 한 5명 정도를 평균 기소하고 있는 게 이런 경우에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직권남용죄의 특별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판사에 대한. 예, 그게 필요하다는 걸 이번에 국민들이 많이 아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판사 태도도 문제 삼으셨는데 태도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맨 끝에 끝날 때 저는 깜짝 놀랐는데, 물론 이제 끝나고 일어서서 이제 정면을 향해서도 인사를 했지만, 딱 왼쪽을 보고 김건희 피고인을 상대로 제가 허리 굽혀서 인사하는 거는 제가 정말 20년, 25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과거에 군부 독재 시절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굉장히 권력자인 피고인이 재판받으러 오면 그 허리 숙여서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서는 그건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 시절이 제가 떠올랐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이분이 고의를 가지고 김건희를 봐줬구나. 그러면 처음부터 무슨 이렇게 맞지도 않는 사자성어 쓰고 권력을 잃었다 해도 똑같이 취급받아야 된다. 의심스러운 피고인 김건희의 이익으로 해주겠다라는 모두의 얘기가 다 이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판사가 피고인한테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걸 처음 봤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시구나. 네, 그거는 아마 그런 걸 본 분들은 최근에 한 20년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모두의 밑자락을 까는 얘기를 하는 판사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없죠. 네, 처음부터 마치 김건희 씨가 권력을 잃었기 때문에 여기 끌려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판결한 거 아닙니까? 그분은 그렇게 본인이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가 이 억울한 거를 내가 뒤집어 주겠다. 그리고 끝나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정도 했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신가요? 1년 8개월. 저는 그렇게 딱 보였어요. 근데 이제 우인성 판사가 사실 동기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분은 지금 말씀하신 판결을 내린 이유가 왜냐하면 최근에는 법조계에서 한덕수 판결 이래로 법조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법조계 분위기 잘 아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우인성 판사는 왜 이렇게까지 누가 봐도 너무 심하게 봐준 거 아니냐는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런데 저는 결국 법조계의 판사들, 특히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은 이런 이제 엘리트 판사들이 모여 있는 여기에 판사들의 결국은 본질적인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신관 재판장은 제가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판사가 100명이다 할 때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스타일이에요. 예, 그런데 사실은 99%의 판사들은 보수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제 한 80%의 판사들은 작년 사법개혁의 주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판사들이 검사들하고 똑같이 나쁜 사람들 이렇게 몰리면서는 제가 한번 10월 달에도 뉴스공장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극우화되고 있다는 걸 제가 위험성을 많이 느꼈는데. 그런 말씀 한번 하셨죠? 네,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일련의 흐름에
엊그저께 우인성 판사의 이 불법적인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게 한 개인의 어떤 우연적 행동이 저는 아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10월에 나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하고는 별개로 엘리트 판사 일부는 요약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신 건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재판장이 부를 수도 있다 이거였죠.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해가지고 그 관련 재판을 나한테 맡겨달라고 하는 맞습니다. 그런 판사들도 있을 정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때 작년 10월에 말씀하셨던 그 일부 판사의 흐름하고 연결된 그런 판결이라고 보신 겁니까? 그렇다고 확신하고 지금 이제 판사들 인사이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1월 말이고 다음 달 2월 22일까지 그게 종결이 되고 2월 23일 날 공식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지금 그 인사이기 때문에 지금 좀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나를 그 재판부로 보내달라 하는 판사들이 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인사를 결정하는 게 법원행정처장이잖아요. 네네. 그 법원행정처장이 2주 전에 새로 바뀌었는데 기존의 천대요. 그 대법관에서 박영재 대법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영재 대법관이 가장 극우 보수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죠. 아하. 그분이 작년 5월 달에 희대의 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담당 주심 대법관이고 그때 그 사건은 제 혼자 그것도 예측했는데 그 사건은 조희대 및 박영재의 난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지난주에 많은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 반대를 다 그냥 무시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앉혔습니다. 인사를 총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별로 주목을 안 하시던데 그 부분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더 길게 얘기 나눌 만한 주제인데 오늘 전화 연결이니까 여기까지 끊고 다음 주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요 얘기를 좀 이어가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명철 변호사였습니다.